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들 또는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인프라 네트워크 담당자 또는 엔지니어, 서버, 그리고 데브옵스 좀 포함해봤고요. 보안까지. 여기서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건 뭐 별도로 영상 올린 것들도 있고, 그건 개발이고, 지금 여기 열거된 것들은 개발자라고 이제 아주 큰 범위에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엔지니어라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일들이나 이게 또 다르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한 것도 있어서 최근에 프로젝트 한 부분과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좀 비춰서 얘기를 해볼 거고, 조직마다 다 달라요. 역할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범위를 갖는 조직도 있고 아주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인프라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에서 클라우드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도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기존 IDC,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이것들이 하나의 서버,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대를 이제 서버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모여 있으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제 인프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인프라 중에 하나가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버들을 연결하는 것이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서버가 쭉 연결된 어떤 군이면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담당자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얘기고, 네트워크 담당자라고 하면 네트워크만 담당을 하진 않지만 주로 이제 그 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제 네트워킹 관련된 것, 뭐 라우터라든가 장비들을 다루게 되죠. 네트워크 장비. 과거로 치면 지금도 개념은 있지만 L4, 뭐 L7 스위치 같은 것들, 그리고 서버 실제 서버가 연결되는 부분들, 연결 부분, 그리고 뭐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결 관점을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고요. 구간이 있고, 뭐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고, DMZ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 안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바깥쪽과 뭐 네트워크 통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돼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클라우드에서도 네트워킹이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은 있고, 그거를 이제 방화벽이라기보다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걸로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결의 일들이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가 하는 일이고요. 지금 뭐 비전 전망이란 측면보다 그냥 업무가 뭔지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버 담당자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은 VM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컨테이너도 있겠고, DBMS 서버도 서버죠. DBMS 서버도 있고, 그냥 IDC에서도 장비들도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서버 담당자가, 제가 이제 일했던 경험에 의하면, OS 레벨까지를 합니다. OS 레벨, 그리고 조금 와스 정도까지는 서버 담당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역이 약간 애매한 영역들이 생기는데, 데브옵스를 제가 굳이 여기 옆에 놓은 거는 이제 배포 쪽에 데브옵스가 좀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와스에 소스를 올리는 거죠. 서버 담당자가 소스를 올리는 경우가 어떤 회사들이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서버 설치까지만 하는 거죠. 최적화는 누가 하냐? 서버 담당자들도
물리적 장비에 최적화는 하고, 이 소스에 최적화는 뭐 개발자가 하고, 이 와스 자체에 최적화는 이런 데서 이제 또 아레나리 좀 걸리죠. 자, 와스 엔지니어가 해야 되겠죠. 와스 엔지니어, 제이보스나 탐캣 전문 영역의 엔지니어가 하는데, 사실 뭐 서버 관리자도 탐캣 깔 수 있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탐캣 깔 수 있고, 심지어 개발자도 깔 수 있죠. 하지만 두 가지죠. 최적화를 시킬 수 있냐, 그 옵션 튜닝 같은 것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처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뭐 탐캣은 간단할 수 있지만 제이보스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운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역할에서 좀 빠지죠. 어찌됐든 여기까지를 대략 아울릴 수 있는 게 서버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데브옵스는 요즘 상당히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음,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 또는 뭐 Development라고 해서 계속적인 컴파일, 빌드 환경을 구성하고 서버에 배포할 수 있게 자동화하는 쪽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MSA라든가 에자일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에서는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서버에 소스 한 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최적화 시켜줘야 되고 자동화 시켜줘야 되는 역할상 데브옵스는 단순히 개발자는 조금 모르는 영역이 많고 서버 이렇게 물리적 장부에만 다루는 사람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데브옵스가 개발을 직접 하지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이것만으로는 조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데, 개발자가 데브옵스를 알면 상당히 유리한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죠. 유리하다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면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안은 이제 좀 독특한데요. 보안은 보통 물리적 보안이 있고요. 물리적인 보안이 있고, 네트워크 구간상의 보안, 뭐 네트워크 구간도 물리적인데, 물리적인 보안,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OS 레벨에서의 보안이 있고요. 데이터 보안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보안에 어떤 구간별 보안이 있고, 요즘은 이제 앱부터 시작되니까 앱 보안도 있겠죠. 앱에 대한 보안도 있겠죠. 앱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로 찌르니까 이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이 서버로 올라갔을 때 뭐 API도 보안이 필요하겠죠. 보안. 그리고 이 서버 자체의 서버 보안, 패치를 잘 해야 되죠. 서버의 보안. 그리고 DB에 저장됐을 때 이 DB 간의 뭐 보안이라든가 방화벽 보안, 이런 물리적 보안이 있고요. 보안은 그런 식으로 어떤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게 이 보안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상당히 전문 영역은 맞아요. 전문 영역은 맞는데 조금 이제 보안을 얘기할 때 좀 애매한 거는 이 전문성은 되게 넓어요. 범위가 넓고 한 분야 한 분야가 정말 깊어요. 깊고 여기 이제 뭐 웹 취약성 보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취약성 보안. 그래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때 보안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고,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보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제가 최근에 맡았던 보안은 이 각각 분야가 별도의 담당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화된 회사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통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안 역할 중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SI도 그렇고 뭐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 전문 담당자들이 있어야 돼요. 보안 전문 담당자들이 있어야 돼서 이런 각 구간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보안에 대한 패치 작업도 해줘야 되고, 보안은 사실 문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전 점검을 잘 해줘야 되는 역할들, 뭐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이런 취약성 점검 같은 위주로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치할 수 있나 가이드를 제공하죠. 여기서 또 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가이드를 받고 누가 조치하냐 라는 게 또 생겨요. 그럼 보안 담당자들이 이것까지 해주진 않아요, 보통.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전달하고 끝나요. 그래서 보안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구간별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각각 보안의 문제점을 찾고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 조치는 보통 두 군데서 해요. 서버 조치면 아까 요기, 개발 영역의 소스 조치면 개발자에서 합니다. 네. 왜냐면 보안 담당자가 갑자기 이 개발자들이 만들던 코드를 수정하기도 애매하고 이 서버를 작업하던 이 사람들 거 서버 들어가서 작업해주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서 보안 역할은 좀 그러하다. 아, 그리고 뭐 전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앱 개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전망이 있을까요? 뭐 백엔드가 전망이 있을까요? 뭐 네트워크 담당자는 전망이 없는 걸까요? 뭐 서버는 어때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가고 싶은데 전망이 있을까요? 보안도 전망이 있을까요? 하는데 저는 뭐 누차 제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전망보다 앞서는 게 저는 일의 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는 일인가? 이게 왜 저는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보잖아요. 전망과 연봉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팩트예요. 이건 때려 죽여도 팩트가 맞는데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봉 뭐 엄청 줄 테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 하는 것보다 적당한 연봉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 엄청 전망이 있지만 하루하루가 내가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 글쎄요. 그 전망이 더 중요할지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연봉 전망을 앞서는 게 자기 자신과의 일의 결이에요. 예를 들면 서버 담당자, 엔지니어적인 거.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서버, 네트워킹, 리눅스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맞는데 이 분야가 전망이 있다고 내가 여기 뛰어든다? 글쎄요,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결국엔 경쟁력이 잃어요. 자기가 재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버틸만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둘째치고 버틸만 하는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루하루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계속 견뎌야 되니까. 조금 다소 흥분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기와 맞는 일을 먼저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좀 드렸는데요.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